나는 한서연. 모두가 부러워하는 총재 하연우의 황금새였다. 돈은 넘쳐났고 세상 모든 사치는 내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모든 환상이 깨졌다. 아침 햇살 아래 휴대폰 화면에 이상한 문장이 떠올랐다. 악녀 한서연, 예정된 최후, 버림받고 돈도 잃고 비참하게 죽는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게 내 운명? 서연은 창가에 앉아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는 것도 모른 채 속삭였다. 서연, 작게,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그날 밤 나는 실크 잠옷을 입고 하연우의 침대에 조심스레 올라탔다. 현우, 비웃으며 또 뭔 꿍꿍이야? 서연, 달콤하게 웃으며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바꿨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 포옹 하나까지 철저히 계산했다. 이젠 게으른 황금새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하연우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운명 따윈 내 손으로 찢어버릴 테니까.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고 믿었던 순간이었다. 하연우는 나를 더욱 애틋하게 바라보았고 나는 천천히 안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나타났다. 그날은 하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였다. 나는 하연우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다. 수많은 시선이 우리를 향했지만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홀 끝에 나타난 여자, 새빨간 치파오를 입고 마치 고전화 속 여신처럼 걸어왔다. 숨소리조차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하연우조차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서연, 조용히 미소 지으며 괜찮아. 그래도 나보다 예쁘진 않지? 현우, 가볍게 웃으며 이마에 입 맞추며 당연하지. 그녀의 이름은 준하경, 촉망받는 신예 감독, 그리고 원래 시나리오의 진짜 여주인공이었다. 와인 리셉션이 시작되고 준하경이 다가왔다. 나경, 부드럽게 웃으며 총재님,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 달콤하게 웃으며 주감독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도 사랑할 것 같아요.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나를 스쳐갔다. 곧 음모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약물이 든 와인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일부러 발을 헛디뎌 와인 트레이를 뒤엎었다. 서연, 아픈 듯 신음하며 피가 손목을 타고 흐르며 바닥에 떨어졌다. 현우,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서연아. 그는 망설임 없이 나를 안아올렸다. 그리고 준하경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휴게실, 붕대를 감아주는 하현우. 현우, 목소리가 떨리며 다친 건 아니지? 서연, 품에 파고들며 당신을 잃는 게 더 아플 것 같아서.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껴안았다. 나는 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하연우의 품에 안긴 첫날 밤, 나는 깨달았다. 이 남자, 단순한 돈줄 그 이상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를 따라다녔다. 회의 갈 때는 커피를 챙기고, 서류를 볼 때는 옆에서 묵묵히 도왔다. 서연, 웃으며 현우야, 내가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건 나뿐이야. 현우, 피식 웃으며 귀찮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롯데타워 63층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였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나, 완벽한 슈트를 차려입은 현우, 서연, 와인을 따르며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현우, 조용히 바라보다. 서연아, 솔직히 한때 널 의심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나는 술잔을 들고 멈칫했다. 서연, 조심스레. 지금은? 현우,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밤, 빗소리 속에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속삭였다. 서연, 현우야,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러나 서울 어딘가 어둠 속에서 준하경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3월, 봄비가 촉촉이 내렸다.
서재 정리를 하다가 나는 우연히 오래된 나무 상자를 떨어뜨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은빛 회중시계가 들어있었다. 뒷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문구.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하현우. 손끝이 떨렸다. 서연, 조용히, 이 시계. 준하경과 관련된 거야? 현우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끄덕였다. 3년 전, 현우는 사업 경쟁자의 습격을 받았다. 한밤중, 눈 덮인 절벽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린 실습생이었던 준하경이 그를 구해줬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현우, 한숨 쉬며, 나경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나는 억지로 웃었다. 서연, 알겠어. 그래도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건 나야. 현우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현우,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준하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다시 나를 흔들어 놓으려 했다. 비 오는 서울 밤,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어떤 과거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나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한서연은 알았다. 준하경은 절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계약식 당일, 하현우는 그녀를 데리고 언론 앞에 섰다. 서연은 웃었지만 등 뒤로 서늘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현우가 뒷무대에서 계약을 확인하는 사이 준하경이 다가왔다. 나경, 달콤한 미소로. 서연 씨, 축하해요. 우리 함께 건배할까요? 서연은 조심스레 잔을 받아들었다. 짤랑,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서연은 그 순간 그녀의 눈빛 속 차가운 사리를 보았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서연의 머리는 빙빙 돌기 시작했다. 서연, 벽에 기대며 속삭였다. 약, 준하경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다. 기자들이 모여있는 복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만약 지금 쓰러진다면 내일 아침 모든 뉴스는 그녀를 짓밟을 것이다. 그때 하현우가 나타났다. 현우, 조용히 분노하며 뭘 마신 거야? 서연은 힘겹게 속삭였다. 서연, 나경, 그녀가. 현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고 달려나갔다. 모든 스캔들을 차단했다. VIP룸. 진료를 마친 후 의사는 말했다. 의사, 약물량이 적어 큰 문제는 없지만 위도는 명백합니다. 하현우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현우, 검게 변한 목소리로. 준하경,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현우, 서연을 끌어안으며. 서연아, 이제부터는 내 뒤에만 있어. 어둠 속에서도 나는 느꼈다. 그 어떤 폭풍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3일 후, 서울은 평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하현우, 차갑던 그가 드디어 분노했다. 하그룹 최고층 회의실. 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문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진, 거래 기록, 은밀한 음모들, 준하경의 모든 죄가 드러나 있었다. 비서 박, 조심스럽게.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준하경은 뒷돈을 받았고 여러 스캔들을 조작했습니다. 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 무표정으로. 시작해. 그날 오후, 서울 언론이 들끓었다. 신예 감독 준하경, 부패 의혹 폭로, 영화계의 아이콘, 추락하다. 광고 계약은 취소되고 출연작은 중단됐다. 준하경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업계에서 사라졌다. 밤, 창가에 선 서연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모든 뉴스가 그녀를 구제할 수 없는 곳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현우가 다가와 서연을 끌어안았다. 현우, 속삭이며. 서연아, 너는 내 마지막 선이야. 서연, 작게 묻는다. 후회하지 않아? 현우, 단호하게. 내게 손댄 놈은 후회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한편, 준하경은 무너진 채 빈 아파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그녀는 절규했다. 나경, 오열하며.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걸. 준하경은 모든 걸 잃은 후 순수한 여신이 아닌 절망에 찌든 짐승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짐승은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다. 4월 말,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정체불명의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경, 조용하지만 섬뜩하게. 한서연 씨, 하연우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 한남 창고로 와. 혼자서. 나는 이미 알았다. 이건 함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가지 않으면 준하경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비를 맞으며 나는 조용히 차를 몰았다. 한남의 낡은 창고, 텅 빈, 세상에 잊혀진 것 같은 곳.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빙판 위를 걷는 기분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튀어나왔다. 거친 손들이 나를 붙잡았다. 서연, 몸부림치며 외쳤다. 준하경, 미쳤어? 어둠 속에서 나경이 걸어 나왔다.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빛은 관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경, 차갑게 웃으며 네가 모든 걸 빼앗아 놓고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서연, 숨을 몰아쉬며 나는 내 것을 빼앗은 적 없어. 나경, 비명을 지르듯 하연우는 내 것이야. 처음부터 나만을 바라봤어야 해. 그녀의 손짓 하나에 검은 복장의 남자가 총을 꺼냈다. 나경, 명령하듯 차갑게. 끝내. 총구가 나를 향했다. 순간 귀를 찢는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다. SUV 차량이 어둠을 가르며 멈춰 섰다. 검은 차문이 열리고 하연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에 젖은 셔츠, 단단한 턱선, 식은 눈빛. 그는 천천히 걸어왔다. 공기의 온도마저 낮춰버릴 것 같은 위험으로. 현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놔.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나경, 히스테릭하게 외치며 당신도 결국 나를 버리는 거야? 현우, 단호하게. 나경아, 넌 나를 한 번 구했지. 하지만 서연은 매일, 매 순간 나를 구한다. 다음 순간 현우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총을 든 남자를 단번에 제압하고 내게로 달려왔다. 서연, 눈물 범벅으로 소리쳤다. 조심해, 현우. 나는 혼신을 다해 철제 파이프를 던졌다. 적 하나가 비틀거렸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모든 위협을 무너뜨렸다. 짧지만 치열한 전투 끝에 어둠은 거쳤다. 비에 젖은 나는 현우의 품에 안겼다. 현우,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신 나를 떠나지 마. 나는 흐느끼며 그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멀리 준하경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모든 것을 잃은 빈 껍데기. 우리는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승리는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하남 창고에서의 그날 밤, 남긴 건 상처뿐만이 아니었다. 우리를 영원히 바꿔버릴 비밀을 깨우는 시작이었다. 3일 후, 서연은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어두운 조사실, 형사는 오래된 사진을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어린 소녀가 폐허 속에 서 있었다. 화마가 모든 것을 삼킨 그곳에서 형사, 냉정하게, 이 아이, 한서연 씨 맞습니까? 서연은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다. 12년 전 서울 외곽 빈민촌, 우연히 시작된 불씨가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날. 살아남은 유일한 소녀, 그리고 비극의 시작. 서연은 입술을 떨었다. 그날 밤 그녀는 빈집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모든 빛을 잃은 눈동자로 문이 열렸다. 비에 젖은 하연우가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절망을 꿰뚫었다. 현우, 쉰 목소리로. 서연아, 그게 사실이야? 서연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오열하며.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너무 어렸고, 어떻게 그렇게 큰 불이 날 줄 몰랐어. 현우는 한마디 말도 없이 서연을 껴안았다. 현우, 귀에 대고 속삭였다. 상관없어. 네가 어떤 죄를 가졌든 나는 널 떠나지 않아. 서연, 흐느끼며. 나는 더럽고 더 이상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현우는 더 꽉 끌어안았다. 현우, 조심스럽게.
사실 나도 과거에 사람을 죽였어. 그날 밤 서로 가장 깊은 어둠을 꺼내어 보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서로를 껴안았다. 현우는 무릎을 꿇었다. 비에 젖은 손가락으로 작은 반지를 꺼내 보였다. 현우, 숨을 삼키며 서연아, 과거의 죄도, 상처도, 절망도 전부 안고 나랑 함께 살아줘. 서연은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깨진 조각투성이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짜인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결혼식 날, 서울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돈만 줬던 여자가 아니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에 갇힌 비참한 조연이 아니다. 이제 한 남자의 유일한 사랑이 되었다. 현우는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수트 차림, 단 하나의 시선만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걸어갔다. 하지만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다. 목사의 질문. 목사, 하현우 씨, 한서연 씨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하겠습니까? 현우, 망설임 없이, 네, 맹세합니다. 하지만 서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예배당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젖은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남자, 비명을 지르며 한서연, 과거를 잊은 거냐? 너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현우는 바로 서연 앞에 섰다. 차가운 눈빛으로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다. 현우, 냉정하게. 그녀를 건드리려면 먼저 나를 넘어야 한다. 경호원이 남자를 제압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울면서 미안해. 나 때문에. 현우는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레 감쌌다. 현우, 진심으로. 서연아, 너의 상처까지도 나는 사랑해. 모든 소란을 뒤로 하고 현우는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현우, 속삭이며 다시 묻는다. 나와 평생 함께할래? 서연, 눈물 흘리며 응, 함께할게. 비와 눈물 속에서 그들은 첫 키스를 나누었다. 아무런 축복도 필요 없다. 세상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다. 오직 우리 둘이면 된다. 결혼식의 소란 이후 우리는 서울을 떠났다. 화려한 피로연도,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손을 맞잡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섰다. 제주 바다 너머 작은 섬, 푸른 하늘과 맑은 바다, 소금기 섞인 바람만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그저 우리였다. 매일 아침, 현우는 직접 아침을 차렸다. 현우, 부드럽게 웃으며 서연아, 여기 작은 집을 사서 둘이 조용히 살까? 서연, 장난스럽게 명품 가방이랑 하이힐 다 포기하라고? 현우, 품에 안으며 너 하나면 돼. 오후가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섬 곳곳을 누볐다. 나는 그의 허리를 꼭 끌어안고 가끔 고개를 기대어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밤이면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다. 서연, 작게 속삭이며 만약 과거가 다시 나를 쫓아온다면 그래도 함께 있어줄 거야? 현우, 단호하게. 네가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나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영원한 맹세를 다시 나누었다. 하지만 조용한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현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은 의문의 문자를 받았다. 발신자 없음. 첨부된 것은 반지 사진 한 장과 짧은 문구. 그는 내 것이었다. 다시 가져갈 것이다. 서연은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짧은 평화는 끝났다.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숨쉬기가 힘들었다. 화면 속 오래되고 단순한 디자인의 은반지. 이 반지. 나는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하현우의 서재. 그의 비밀 서랍 속에서 나는 힘없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서 미끄러진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밀려왔다. 마치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한 소리였다. 현우가 돌아왔다.
손에 작은 빵 봉지를 들고 그는 문을 열자마자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 멈춰 섰다. 현우, 찡그리며. 서연아,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건넸다. 현우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현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이건 은채가 항상 끼고 다녔던 반지야. 은채. 현우가 과거에 깊이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 하지만 사고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서연, 숨죽이며. 은채, 살아있는 거야? 현우, 어두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며. 죽었어. 직접 장례식까지 봤어. 하지만 이 반지, 누군가가 과거를 이용하고 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타고 퍼졌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이제 누군가는 우리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그날 밤, 우리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현우는 책상에 앉아 반지 사진을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침대에 웅크린 채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움켜쥐고 있었다. 현우, 조용히. 서연아, 상황이 더 나빠지면 네가 먼저 떠나야 해. 서연, 벌떡 일어나며. 싫어. 설마 나를 두고 혼자 남겠다는 거야? 현우는 내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드러난 연약함이 서려 있었다. 현우, 속삭이며.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네가 상처받는 건 견딜 수 없어. 나는 그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서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리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설령 과거가 우리를 집어삼킬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이틀 뒤 우리는 조용히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때 낯선 여자가 다가왔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넓은 책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자. 그녀는 나를 빤히 바라보다 작은 벨벳 상자를 내밀었다. 여자, 서늘하게. 하연우에게 전해. 과거는 결코 묻히지 않는다고.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는 억지로 상자를 내 손에 쥐어주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은반지가 아닌 결혼반지가 들어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하현우 하트 은채. 손에 힘이 빠졌다. 상자는 모래 위로 떨어졌다. 거센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 현우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리고 나 역시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협박 메시지. 하현우와 은채 이름이 새겨진 반지. 그리고 검은 베일에 쌓인 여자.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결심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비밀리에 조사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사건의 배후가 밝혀졌다. 그 이름은 은채의 아버지. 겉으로는 부와 권력을 쥔 사업가였지만 실상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었다. 그리고 은채의 사고 또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은채는 가족의 불법 거래를 알아버렸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그녀는 죽임을 당했다. 그날 현우는 그녀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고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그 이후 그는 침묵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은채의 아버지는 다시 칼날을 들이밀고 있었다. 하현우를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 내리는 밤 현우는 나를 차에 태우고 짧게 말했다. 현우, 끝장을 보러 가자. 우리는 깊은 산속, 폐허가 된 저택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은채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하얗게 센 머리칼, 차디찬 독사의 눈빛. 그는 우리를 보고 비웃었다. 그 남자, 비아냥거리며 네가 택한 여자가 고작 저런 싸구려냐? 현우는 내 손을 꽉 잡았다. 현우, 냉정하게. 원하는 게 뭐지? 그 남자, 담담하게. 내 놈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
나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딸을 사랑한 적도, 애도한 적도 없었다. 단지 자신의 권력과 자존심을 위해 움직이는 괴물일 뿐이었다. 서연, 분노를 참으며 당신 같은 인간이 아버지였다는 게 참 불쌍하네요. 그 남자는 미친 듯이 웃었다. 그리고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현우는 나를 감싸며 앞으로 나섰다. 다행히 총알은 벽을 스쳤을 뿐이었다. 순식간에 현우는 돌진해 총을 든 남자를 제압했다.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현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죽으림을 다해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 잠시 후 경찰이 들이닥쳤다. 현우는 미리 경찰에 연락해두었던 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끌어야 했던 이유였다. 은채의 아버지는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갔다. 그는 끌려가면서 마지막까지 나를 노려보았다. 그 남자, 이를 갈며 전현이 결국 내 인생을 망칠 거다. 현우야, 나는 그 자리에 굳어섰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현우는 돌아와 나를 강하게 껴안았다. 현우, 숨죽이며 누구도 우리 둘을 갈라놓을 수 없어. 빗속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서 있었다. 지옥을 건너온 두 사람처럼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나는 알았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연우가 곁에 있다면 나는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처음 맞이한 새벽,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며 하늘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현우와 함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그 빛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총성도 협박도 없었다. 오직 파도 소리,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서연, 어깨에 기대며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줄 알았어. 현우, 품에 안으며 나도 그랬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처음으로 빛을 믿게 됐어.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작은 해변가 집으로 이사했다. 화려하지도 사치스럽지도 않은 평범한 집. 하지만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가 모든 걸 다 가진 듯했다. 아침이면 현우가 커피를 내리고 나는 베란다에 앉아 처음으로 뜨개질을 시작했다. 서연, 웃으며 우리 너무 빨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 아냐? 현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랑 함께라면 어떤 시간이든 좋다. 오후에는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었다. 서연, 신나서 봐봐. 나 꽤 괜찮지? 현우, 장난스럽게 흙투성이로는 최고야. 그는 뒤에서 나를 안았다. 나는 웃으며 몸을 비틀었고 그 순간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느껴졌다. 밤이면 우리는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 앉아 있었다. 서연, 작게. 현우야, 혹시 후회한 적 있어? 나를 선택한 걸. 현우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현우,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단 하나 있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현우, 속삭이듯 너를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거.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별빛 아래 우리는 조용히 입을 맞췄다. 과거도 상처도 모든 어둠도 이겨낸 둘만의 세계. 새로운 새벽 그리고 새로운 삶.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